우리 조문은 이제 645페이지에 1057조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특별 수익자라는 것은 뭐였어요? 이거는 공동 상속인 중에서 미리 받은 애들, 선급, 증여나 유증받은 거를, 그죠? 요것을 도에서 그죠? 하자 그런 얘기고, 기여분은 다르죠. 기여분은 오히려 빼서, 그죠? 기여한 걸 빼자 그런 얘기고요. 이건 둘 다 상속인들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상속인들이 아니지만 뭔가 좀 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특별연고자예요. 이건 상속인이 아니야. 그냥 근데 우리가 이분들한테 뭔가 줘야지 않겠느냐.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이 특별연고자가 뭐냐면요. 주로 이제 지금 나이 드셨는데 상속인이 없어요. 없어. 즉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 수색했어. 수색을 했는데, 그죠? 이렇게 공고도 하고 수색도 하고 신고도 했는데 하여튼 돌아가셨는데 상속권을 주장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그분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또 요양한 자 등 기타, 이걸 우리가 피상속인과 뭔가 특별한 연고가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도 청구를 해야 됩니다. 청구를 한다면은 상속자산의 전부 일부를 준다. 주고 남은 게 있으면 국가에서 갖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별연고자는 제일 마지막에 주는 거예요. 그죠? 아셨죠? 그러한 청구는 아까 수색 공고 끝나고 2개월 내에 하라. 그리고 이렇게 58조, 1058조에 이런 1057조 2, 즉 특별연고자한테 분요가 하고 남은 게 있으면 그때 가서 국가가 갖겠다. 그거예요. 그죠? 됐죠? 1059조 따라서 전조일항에 따라서 상속으로 만약에 상속재산일 때부터 받지 못한 그 사이에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돈을 못 받은 사람들,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는 이미 국가한테 넘어갔죠. 그때는 국가에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더라도 국가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없다. 뭐죠? 이미 국가로 넘어간 다음엔 안 된다. 그죠? 아셨죠? 네, 그거. 연구자의 사실은 들어가죠. 그죠? 그때 유언이죠, 유언. 근데 유언은 이제 우리가, 몇 가지만 보시면, 이것도 뭐 양이 많은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한 두세 개만 보면 됩니다. 먼저, 유언의 방식하고 유료분 정도 보시면 돼요. 유언은 이제 조문에 있죠. 반드시 중요한 것은 유언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식성이 중요하고요. 유언에 대한 나이는 만 17세에 달하면 된다. 그래서 유언에 대해서는요, 만 17세가 넘어야 된다. 그죠? 또 제한연주자 됐었고 성년 후견인에 대해서 하는 거, 즉 피성년 후견인이 의사협력 해고했을 때 할 수 있고요. 특히 피성년 후견인은 주로 이제 의사겠죠. 정신과 의사라든지 그 심십 회복을 했다라는 것을 의사가 그 유언서에 사인해 줘야 돼요. 그런 조문이 있죠. 그런 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증인. 자, 유언을 할 때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증인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미성년자, 또 피소년 후견인의 피안정 후견인 같은 거 안 됩니다. 또 유언으로 이익받는 사람들 안 되겠고요. 또 공무증인법상 결격자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공증에 의한 유언이요. 자, 공증에 대한 유언은 보통 상속인들은 안 됩니다. 증인이.
그죠? 예, 공증에 대한 공증 사무소 가서 하는 거 제일 많죠, 우리나라에. 근데 이것은요, 증인이 2명 필요한데, 이때도, 우리가 상속인들은 안 되고요. 보통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 있으면 직원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 보실까요? 오른쪽에, 자, 유언으로만 돼 있는 거 몇 개 봤었죠, 그동안에? 다음 페이지에. 유언으로만 할 수 있는 거, 미소년 후견인, 또, 아까 양자죠, 양자. 지금은 안 됩니다. 양자 안 돼요, 지금은. 지금은 유언 양자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상속 분할 방법 되죠. 상속 분할 금지 됩니다. 5년 범위 내에서 팔지 마라. 할 수 있어요. 또 유언 집행자 지정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유언하면요, A가 죽으면 보통 그 중에 보통 공증하면요, 그 보통 자식 중 한 명한테 보통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B1, B2, B3가 있으면 보통 이제 유언 집행자는 보통 이 B한테 하죠. 장남한테, B한테. 그래서 얘를 유언 집행자로 할 수 있죠. 물론 제3자 할 수 있지만 상속인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유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뭐가 있었을까요? 친생 부인 봤었죠? 인지 받았죠. 그다음에 재단법인 같은 거 출연했다. 신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언에 의한 유언 입양 없어졌다 봤었고요. 그다음에 유언 방식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이게 서명도 있어야 되고 도장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 3번에 준용이 있는데요. 특히 사인증여, 사인증여란 말은 이제 계약이죠. 사인증여 계약을 하는 건데 이 사인증여는 계약이죠. 그렇지만 유증의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인증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 4번에 비밀증서라는 유언으로 하는데 이게 비밀증서가 대부분 맞추기 어려우니까 어떤 경우는요 자필로만 했다면 그냥 자필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증서를 요건이 안 맞아가지고 자필이 있어요. 그러면 자필로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유언의 방식은 5가지인데 거기 보통 자록, 공, 비, 구 이렇게 5가지 자필로 하는 거가 있고 녹음도 있죠. 제일 많은 게 3번이죠. 공정증서고 비밀증서도 있습니다. 급박한 경우는 구수증서죠. 구수 옛날에 산풍 같은 때 그죠? 사고 났을 때 그때 돌아가시면서 뭐죠? 옆에서 할 때 얘기하죠. 나 죽기 전에 그죠? 유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거민을 받아야 되는데 거민이 필요 없는 것은 공정증서나 공증받는 거나 구수일 때, 공구 2가지일 때는 어차피 공증 받으니까 필요 없고요. 구수는 나중에 법원에서 받으니까 필요 없고 해서 공구 2가지는 거민이 필요 없어요. 예, 보시고 자필증서가 제일 많죠. 이것 때문에 많아요. 왜냐하면 자필증서인데 여기 있는 게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자필증서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전문, 날짜, 주소, 성명 쓰고 이걸 자서로 쓴 다음에 도장 받아도 안 돼요. 도장까지 써야 돼요. 도장 안 찍은 거 많잖아요. 그죠? 사인 안 돼. 자, 날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필요 요건이에요. 그래서 전, 연, 주, 성, 날까지, 자날까지 이렇게 딱 다 외워야 됩니다. 하여튼 뭐 따라서 날인이 없는 거는 무효예요. 그죠? 자필 증서는요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날인 대신에 무인도 되긴 돼요. 왜냐면 날인한 속에는 무인도 되거든요. 날인 속에. 뭐 그런 것들 그 오타 고치시고 의자죠. 하필도요. 그다음에 녹음.
녹음이 있고 증인이 필요하고요. 공정증서 볼까요? 중요한 거 다음 페이지에. 그 공정증서는 뭐 법무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증인 2명 데려와서 공증인한테 가서 그죠?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증인이 그거 읽어요. 읽은 다음에 보통 유언서를 법무사가 써가지고 갑니다. 써가지고 가면 공증사무소 가서 공증인이 불어가지고 유언자나 증인이 그 승인하고 서명 날인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비밀증서 1069조. 이 비밀증서는 유언자가 이제 성명을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이게 이제 봉투에 써가지고 엄봉을 해요. 그 다음에 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임을 표시하고 그 봉투 표면에 제출 날짜를 쓰고 거기다 또 증인 누구누구 씁니다.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요즘은 잘 안 하죠. 그리고 유언 봉서는 내가 내 건데 5월 7일 날 했다면요. 5월 7일 날 했다면 5일 안에 가까운 공증인이나 법원에 가서 확정일자를 딱 받아야 돼. 왜냐하면 이게 요 비밀 증서가 몇 장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장.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날짜가 언제 거냐가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확정일자까지 받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구수 증서. 구수는 우리가 급박한 경우라든지 우리가 했을 때 증인 참여로서 구수하고 한다. 뭐 있고요.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제 구수 아까 구수 증서가 왜 거민이 필요하냐면요. 그 2항에 급박한 사유 종료일부터 7일 내에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거든요. 별도로. 그러니까 별도의 거민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가 2항 그 거민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철회 1109조입니다. 자, 유언은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했던 유언에 저촉되거나 또 유언한 후에 그죠? 그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했다. 그럴 때는 그 저촉된 부분은 처리해줘. 그런데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버렸어. 유언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건 안 주는 거죠? 그냥 처리해줘. 그죠? 네, 그런 식이고 파회할 수도 있죠. 파회. 유언자가 이제 우리가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럼 고의로 유언 증서나 유언 물건을 깨뜨렸어. 파회했어. 그럼 그냥 유언은 안 주는 거지. 그래서 철회가 된다. 철회를 본다. 그 다음에 유언의 집행. 일단은 유언 증서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 유언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은 돌아가신 다음에 보관하거나 발견한 자는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다가 거민을 청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필, 녹음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렇지만 공정증서나 구수는 이미 그죠? 이미 공증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죠. 맞췄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공정과 구수일 때는 거민이 필요 없고 주로 이제 자필, 그죠? 녹음 이런 것들, 비밀 이런 것들죠. 자력비. 그리고 법원이 이제 그럼 보세요. 그럼 법원이 이제 우리가 참여를 한 다음에 보는 앞에서 딱 개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개봉할 때 참여를 시켜라. 그렇죠. 보는 앞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유언으로 유언 집행자를 주로 이제 상속인으로 지정하는데 예외로 뭐 제3자한테 할 수도 있죠. 친구한테 할 수도 있고, 그죠? 형제한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자, 우리가 거기에 만약에 유언증서에서 거민을 해서 개봉을 했냐 안 했냐 관계없어요. 어차피 유언은 유언 자체로서가 된 것이지 뭐 거민을 했냐 안 했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거민이나 개봉 절차가 했냐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우리가 뭐 유언을 주는 사람이 유증자고 받는 사람은 이제 수유자죠. 수유자 받는 사람. 그래서 유증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사람이고, 자, 수유자는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태아는 물론 태아도 유증에 대해서 이미 출세한 걸로 봅니다. 사망에 수유자는 똑같아요. 상속이나 수유자는 상속 결격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죠? 또 유언자가 유언으로부터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수중자는 하여튼 수중자는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해야 돼요. 청구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주세요 라고 청구해야만이 그때부터 임대료 달라갈 수 있겠죠. 과시권이 있습니다. 유증 의무자는 이제 주는 사람이죠. 유증 의무자. 물론 이제 이때 자 A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B완한테 얘한테 유언 집행자를 줬어요. 아들한테. 그러면 이 사람은 상속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그러면서 물론 얘들한테는 이제 아파트를 줬어요. 아파트 뭐 상가가 줬어요. 주고 예컨대 여기 있는 어떤 땅에 대해서는 이거를 뭐 씨를 줘라 이렇게 토지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유언에 대한 의무자는 이 사람이 하는 거죠. 상속인이나 유언 집행자나 상속인들이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따라서 유증 의무자는 우리가 상속인들이 원칙이고 유언 집행자라든지 그런 관리인들이 될 것입니다. 유증 의무자죠. 준 사람들. 만약에 이 양에 유언자가 사망 당시에 그 물건이 상속 재산에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그래도 유언의 의사가 있다 그럴 때는 그걸 사가지고 줘야 됩니다. 사가지고라서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 또 유언의 이제 유증은 우리가 달라는 거 등기에서 포괄 유증이라는 것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습니다. 자, 차이점은요. 자, 포괄 유증은 다 주는 거거나 보세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고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몽땅 주거나 아니면 뭐 3분의 1씩 주거나 이렇게 전부를 주거나 지분의 중식으로 주는 것을 우리는 포괄유증입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 어떤 토지, 어떤 건물, 어떤 주식 이렇게 특정해서 주는 것은 특정유증입니다. 따라서 1078조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요 마치 상속을 받은 것과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포괄 수요자는요 바로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할 때. 넘어가서 보실까요? 자, 포괄 유증의 수유자는 그죠? 수유자와 상속인은 유증자, 즉 돌아가신 분이 가졌던 부동산에 대해서 마치 소유권 등기를 안 해줘도 법률상 당연히 소유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있는 거 3분의 1에 대해서 3분의 1을 C를 줘. 그러면요 보세요. 이 C를 줘. 그러면요 그 사망한 때부터 그냥 C 거예요. 등기 안 해도. 등기를 안 해도 그냥 C 거야. 그죠? 그래서 죽어보세요. 그 등기를 안 해도 법률상 당연한 소유권을 취득해요. 즉 상속과 똑같아. 이 점이 특정 유증과 다릅니다. 물론 그 포괄 유증에 대한 승인 포기에 대해서도 그죠? 똑같이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포괄 유증에 대한 승인 포기가 유증의 승인 포기가 아니고 상속의 승인 포기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상속이니까. 또 상속인의 회복 청구권에 대한 그 제척기간 침해한 날부터 3개월 그것도 그런 999조 조항도 포괄 유증과 똑같아요. 내가 포괄 유증 받은 사람을 침해했어. 그러면 그것도 침해한 날부터 3년 내
침해 있는 날부터 10년 내라는 기간에 해야 돼요. 그 1번, 2번, 3번 별치고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됐죠? 기출문제.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우리가 2003년 판례 보고 올라오죠. 판례 되어 있습니다. 판례 보세요.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의 구별이에요. 자,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 유증인가는 유언에 따른 문구나 재반 사정을 고려해야 되는데 중요하게 유언자의 의사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통상은 상속에 대해서 비율 나오죠? 마치 지분처럼 비율로 주는 경우에는 포괄 유증이고 비율이 아니고 그냥 특정한 것이 특정 유증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유언 공정증서에 유증의 재산이 예컨대 뭐 건물 2개, 토지 2개 이렇게 개별적으로 표시했다고 해서 그것이 특정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특정 유증 받은 사람이 그가 유증 받은 거에 대해서 진정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 행사할 수 없을까? 안 됩니다. 보세요. 아까 우리가 자, 포괄 유증 받은 사람은요. 예컨대 3분의 1 줘. 이렇게 그 사람은요. A가 사망한 그날 상속 개시한 날에 등기를 안 해도 그 K라는 사람 거예요. 포괄 수유자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자, A한테는 3분의 1 줘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K2한테는 요거는 제주도에 있는 땅을 줘 해가지고 특정 유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정 유증은요 등기를 해야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구를 이 자식한테 필요한 유언 집행자한테 청구를 해서 이 앞으로 등기를 옮겨야만이 그때 예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명의 회복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예요? 과거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거나 상속인이거나 포괄 수유자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리가 없는 사람은 진정 명의 회복이 안 돼. 왜? 원래 자기께 된 일이 없으니까 회복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진정 명의 회복에 따른 소유권 등기 안 됩니다. 왜? 자기께 없었어 원래부터. 그죠? 그래서 그 판례를 보시고요. 네, 기출문제죠? 올라가서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라가서 동그라미 4번입니다. 4번. 자, 상속인이 될 자가 먼저 죽게 되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그 대습 상속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포괄 수유자가 먼저 죽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대습은 안 돼요. 요 점에서 상속인이 아니니까. 됐어요? 특정 유증. 자, 유증받은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한 때 소급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따라서 결론적으로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민법 180조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법률상 소유권자이지만 특정 유증 받은 사람은 유증 의무자에게 청구를 해야만이 취득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러니까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직접 진정 등기 명의 회복을 원하는 소유권 등기할 수 없다. 요거 규칙문제 몇 번 나왔어요. 그죠? 그다음에 유증의 효력. 일단은 유증은요. 그쪽 과실권이 있죠. 그래서 아까 중요한 것은 자, 유증은요. 일단 유증의 이행에 청구를 해야만이 과실권이 있습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1080조 유증 의무자가 사망한 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까 죠 유증 의무자가 지금 누구예요? 장남이지. 그때 비용을 줬으면 당연히 비용도 줘야죠. 그래서 그 비용을 주셨을 때는 비용을 달라갈 수 있다. 그죠? 얘가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B가. 그 다음에 1082조 불특정 유증의 경우에도 그저 담보 책임은 있습니다. 쭉 가서요. 여기 답을 필요 없습니다. 뭐 어차피 한 문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요. 유언에서 하나 나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유류분이지. 아까 봤던 유류분이에요. 이걸 간단히 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유증을 받은 자도, 그죠? 유증을 받은 자도 빚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빚도. 그러니까 사망 후에 승인이가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1077조 보시고,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부담부 유증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요즘에 많죠. 우리가 부담을, 이제 요즘에 효도법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예요. 이게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유증의 목적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부담을 이행해. 그렇죠. 내가 우리가 어떤 부담을 나한테 뭐 줘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부담 의무를 이행을 해야겠죠. 물론 유증을 준 것이 줄어들으면 그 부담 안 하면 되죠. 뭐 그런 얘기고요. 1089조. 자, 유증은, 자,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먼저 유언 받을 사람이 죽으면 그때 그냥 꽝이지, 뭐. 그죠? 꽝이죠? 예. 그러니까 공증을 했는데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죽은 아들은 못 받는 거죠, 뭐. 그죠? 그 다음에 유증의 무효 취소도 보시고, 자, 우리가 쭉 가서, 자, 유언 집행자가 있습니다. 자, 이거 유언 집행자 중에서, 거기에, 일단 유언 집행자는 상속인이 대리인을 보는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지금 2010년도 판례가 이게 아마 좀 등기법상 요거 때문에 2015년에 아마 바뀐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요 판례를 보셔야 할 것 같은데 볼까요? 지금 어디 있냐면은 보시죠. 그냥 이번에 유언 집행자가 있었을 때 우리가 유증 목적물에 대해서 상속인의 원고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지금 어디를 보실까요?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우리가 넷째 줄인가요? 넷째를 보세요. 자, 유언 집행자는 자 보세요. 유언 집행자는 유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언 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언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그죠? 상속대상이나 처분권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소송은 다 누가 합니까? 상속인이 하는 거죠. 그죠? 상속인이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상속인이 원고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아까 예컨대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정 유언 집행자가 사망했습니다. 자, 상실이야. 그러면, 그때 상속인이 바로 유언 집행자가 됩니까? 이거야. 아니다. 우리가 1095조 보면요. 유언자가 돌아가시면서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또 지정받은 사람이 사퇴를 했을 때 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유언자가 지정이나 지정 위탁에 의해서 유언 집행자를 지정했어요. 그러면 유언 집행자가 만약에 사망하거나 자격상실했다면 상속인은 유언 집행자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지정 유언 집행자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은 유언 집행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또 하나, 세 번째, 또 지정 유언 집행자가 해임됐어요.
그러면 해임했을 때 법원에서 새로운 유언 집행자가 선임하지 않았을 때는 상속인은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유증으로 인해서 유언 집행자가 지정됐다면은 그 유언 집행자가 사망을 하거나 결격을 했을 때 상속인이 있더라도 유언 집행자를 반드시 선임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3번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아마 민법을 볼 때 이제 판례도 몇 개 보실 건데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보실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 이제 지금의 이제 마땅의 공부 방법은요. 결국에는 이제 1차 시험 때는 객관식 문제를 푸시는 거고 2차 때는 중요한 판례들을 이렇게 다시 또 봐요. 그래서 한 3, 40개 봐가지고 거기서 그냥 예상 문제 해서 보시는 건데요. 1차 때는 사실은 기출문제를 왜냐면 문제가 이거 민법은 많아요. 왜냐면 몇십 년 동안 봤을 거 아니야. 기출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본다는 거요. 다 본다고 붙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법무사용으로 나왔던 기출문제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제 우리는 법무사 시험 문제하고 법원 사무관 문제하고 법원에서 보는 뭐 서기보 같은 거, 요 정도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 이상 본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없어.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못해도 이거를 5회독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보신 다음에 여기 또 없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최근 한 3년치 판례가 붙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처럼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상 문제로 그 판례 보셨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문제집이 이게 3, 4회독 정도 안 되면요. 이 판례 못 보고 들어가요. 보고 들어가더라도 그냥 잠깐만 보고 들어가. 그러면 못 맞춰. 그래서 이거가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려면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저렇게 기본을 한번 이렇게 해놓으셔야 되는 것인데, 자 끝으로 우리가 유료분이죠. 유료분. 아까 뭐죠? 아까 유료분 배웠었어요. 뭔가 남게 써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보시면 일단은 보세요. 사람은 이제 태어나면 유료분을 줘야 된다. 그죠? 부모가 안 줬다 하더라도 뭐죠? 뭔가 남게 조금이라도 꽃병으로 준다. 그죠? 자, 근데 유료분의 범위는요. 보세요. 유료비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상속 같은 경우에는 뭐죠? 직계 비속, 직계 존속, 비존, 형제 자매, 그다음에 사촌까지 왔었죠? 비존 형사. 그러나 자, 유료분은 부모가 안 줘가지고 내가 원래 받던 거에 2분의 1이나 3분의 1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네 가지, 이때는 여기 유료분을 받는 사람은요, 유료분을 받는 사람은 어디까지? 요 3순위인 형제 자매까지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비속하고 배우자는요, 자기 원래 받던 거에 2분의 1은 줘요. 내가 마누라가 싫어가지고 안 줘. 그래도 원래 받던 거에 2분의 1은 줘야 돼. 법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이 비속과 배우자는 원래 받던 거에 2분의 1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뭐죠? 존속 형제자매? 요거는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존속과 형제자매는 얼마예요?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료분은 적어도 자기 원래 받던 거에 2분의 1이거나 3분의 1은 받는 거다. 다만 그 범위는 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이고 존속과 형제 자매는 얼마라고요?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 비속 배우자 존속 형제 자매지 사촌 들어가면 안 돼요. 사촌 없어요. 역시 유류분도 포기할 수 없다. 다음 페이지. 그럼 유류분은 역시 공제 방식이 나와요. 볼까요? 자, 1013조에 자, 유류분은 돌아가신 사망할 당시의 재산 가액에다가 증여를 한 거를 가산해요. 그죠? 그러니까
A가 사망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B한테만 주고 나머지는 없어. 안 줬어. 그죠? 얘들은 없어. 다 줬어. 그럼 이제 얘들 먼저 유지부 달라겠죠? 그러면 일단 상속 당시에 상속 개시 당시 재산 여기다가 증여를 포함해요. 증여. 그리고 보세요. 이 증여를 가산합니다. 물론 빚은 빼야죠. 그죠? 빚 빼야죠? 빚 빼야지. 빚, 채무. 마치 이게 그 상속세와 비슷해요. 상속세 내는 거. 우리가요, 보세요. 그 상속세는 뭐냐면요. 사망하면은, 자, A가 간 재산이죠. 상속 재산에다가 10년 전에 준 거 다, 10년 전에 준 증여를 다 상속봐요. 10년 전에 줬던 것들을 다 이렇게 10년 전에 준 건 다 이렇게 봐. 증여로. 상속으로 봐요. 보세요. 우리가 거기 그런 다음에 채무 전액을 공제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 이거를 왜 더하지? 보세요. 다시 한번. 아니 이거를 왜 더하지? 보세요. 아까 우리가 자 A가 B1만 총회래. 보세요. 그럼 B2, B3, B4. 근데 보세요. 아까 A가 B2엔터만 4억을 다 줘. 그죠? 4억. 그러면 원래는 비속이라면 원래는 1억씩 줘야 되는데 뭐죠? 그 2분의 1은 이렇게 5천만 원 줘야겠죠. 이렇게 애들한테. 토해내 애들. 유류분은 반이니까. 근데 이것도 아버지가 알아요. 법을 알아. 알아가지고 야 그렇다면은 이 재산을 미리 줘. 증여를. 얘한테. 야 5월달에 5천만 원. 9월달에 5천만 원. 그죠? 죽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거야. B2한테. 왜냐면 애들 물어보니까 그래. 토해내야 된대.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리 줍니다. 이렇게 미리 준 것도 증여 집어넣어. 여기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그 증여를 가산하는 것은 뭐라고요? 미리 줌으로써 유류분을 침해하는 그 행위를 막겠다 이거또 평가도 하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에 우리 1114조에 증여는 상속 개시 전에 1년간 한 거. 뭐죠? 아까 요 1년 전에 준 증여만 주는 거예요. 그죠? 자, 됐죠? 그 1년 전에 준 거. 그리고 1014조에 따라서 가액을 아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쌍방이 유분 권리자의 손해를 알고 증여한 것은요, 1년 전에 꽂혔는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한 5년 전부터 병들었어. 알았어. 그래가지고 2015년 돌아가기 전에 2001년에 그죠? 5천만 원. 2002년에 6천만 원. 이렇게 다 줬어. 그리고 돌아갔을 때는 5천밖에 없어. 그죠? 그러면 얼마나 돼? 얘한테 한 500만 원씩 주면 나겠지. 이렇게. 그럼 청구 안 하죠. 너무 적으니까 청구 안 해.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아니 그게 아니고 미리 줬잖아. 미리. 이렇게. 뭐죠? 쌍방이. 이건 둘 다 이 침해를 알아. 양쪽 다 짜고서 부모하고 이렇게 짜고 했을 때. 네. 자, 보실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여기는 약간 계산적인 것들이 문제인데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상속 개시할 때 사망 당시에 있는 재산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여를 도해줘야 되는 거야. 이것은 원래 1년인데 알았을 때는 다 돼.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거기 상속 개시는요. 뭐죠? 상속 개시라는 것은 뭐죠? 왜냐하면 여기서 뭐죠? 채무를 빼니까 여기는 적극 재산만 들어갑니다. 재산만. 그래서 거기에 상속점에서 플러스 되는 것만. 또 아직 우리가 증여를 하기로 했는데 약속만 하고 아직 안 했어. 이행. 그 이행도 하면 되고요. 또 유증 중요한 거. 여기는 유언으로 주는 것도 여기 들어가요. 왜냐하면 배웠죠? 상속 재산 중에서 주는 겁니다. 유언은. 그래서 유증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 3번 별칙 보세요. 3번. 특별유증이든 포괄유증이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산정은 언제 조문에 상속 개시 당시입니다. 자, 증여는 원래 1년 전 것인데 손해를 알고 있을 때는 다 돼. 그죠? 따라서 특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의 제한 중에서 미리 증여받은 것은 사실은 다 받아요. 다. 제한 받습니다. 됐죠? 볼까요? 시험 문제에서. 그럼 보세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것은 적극 재산만 되는구나. 왜냐하면 채무가 빼니까 나중에. 그리고 유증도 유언의 공증 보니까 여기다 써 있어요. 1억이라고. 이건 여기다 들어갑니다. 여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증여인데, 자 보세요. 증여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가 있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어.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요. 이쪽에. 다시 한번 적극, 유언, 증여 아직 이행 안 한 거, 아직 이행하지 않은 거는 여기 들어간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판례. 유류분 산정에 산입될 증여 중에서 아직 등기를 안 넘겨준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기출문제. 자, 공동상속인 중에서 증여에 대해서 나왔죠? 특별수익. 과거에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1년 전 것이 아니고, 그죠? 그 전에 것도 줍니다. 특별수익 다 됩니다. 옛날 거 다 돼요. 그 다음에 채무공제가 되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지만 대부분요, 이게 한 10년 또 지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소멸시효가 1년이에요, 1년. 1년과 10년입니다. 별 치시고, 1117조죠. 이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안 때부터 1년 내 하지 않으면은 시효로 소멸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때부터 10년 안 하면 또 유류분 반환도 우리가 소멸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그 상속 회복 청구권은 3년 침침 3년인데 요거는 뭐죠? 요거는 그 사실을 안 때 1년. 요건 상속 개시예요. 상속 개시부터 10년이에요. 따라서 이런 것들 중요한 게 아까 대습 상속과 특히 특별 수익자의 경우에도 유류분해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죠? 아까 봤었죠? 그리고 대습 상속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속 개시에 대해서 반환해야 될 증여나 유증의 안태란 것은 상속 개시돼서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과 유증과 증여의 사실을 알고 나아가서 유류분을 침해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됐다는 것까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는 이렇게 증여 유증으로 유류분의 부족이 생길 때는 그 부족 한도 내에서 아까 5천만 원 내놔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나 유증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그 비례로 반환을 해야 되고, 자, 반환의 순서는요, 유증이 먼저예요. 그렇죠? 여기 유언으로 준 거를 먼저, 아직 안 줬으니까 이걸 먼저 반환해요. 자, 별치고 보세요. 뭐라고요?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순서가 유증으로 준 거는 아직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먼저 반환해요. 그런 다음에 증여해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유증을 반환 후가 아니면 유류분의 반환 청구가 아니다. 그래서 유증을 먼저 반환해요. 됐죠? 그래서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반환 순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증여와 유증이 병존됐을 때 1차적으로 유증을 먼저 하라. 증여는 나중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유언으로 한 증여가 아직 안 줬기 때문에 유증 다음에 증여예요. 그거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효과. 자,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된 유증과 증여를 받을 자는 원래 그 재산 자체를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원물 반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2008년 몇 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유류분 반환 산정할 때 그 증여는 상속 개시다. 시고, 그리고 원물 가입할 때는 사실시행 반환표를 준 것이다. 알 수 있죠? 원물 반환할 때. 넘어가서 나머지는 크게 볼 건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올해 시험 나온 거 664페이지에 올해 나왔죠? 한시 나와요. 나오는 게.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인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1번 보세요. 1번.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당연히 뭐 물건을 내놔 등기해라고 이행의 소를 구했습니다. 근데 법원이 유류분 권리자가 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자기가 5천만 원 달라고 그랬는데 1억 줄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람이 특정한 것보다 더 넘어서 판사가 줘? 그런 거 안 돼요. 그건 채권주 위배예요. 답이 쉬웠죠? 1번이죠? 그런 건 없어요. 5천만 달러인데 물론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이 아까 보세요. B1, B2 이게 4가 갔어. 지금 이거예요. 자, 근데 원래 5천만 원씩 법으로 달릴 수 있잖아요. 근데 B4는 딸이야. 그건 많아요. 에이, 나는 딸이니까 1,000만 원만 줘. 그러니까 판사가 1,000만 원이 뭐예요? 5천 주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1,000원보다 많이 주면 안 돼. 그것을 우리가 써놓으세요. 그건 처분권주의 위배입니다. 그럼 판사가 많이 줄 수 없어요. 나머지 볼까요? 이번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그 사용 수익에 대한 침해라는 것은 처음에, 그렇죠. 상속 개시 시점부터 소급해서 침해를 당한 걸로 봅니다. 자, 3번. 우리가 공동상속인 한 명이 여러 개 재산을 유증받았을 때, 유증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될 각 범위는 그 가액에 비례해서 안분해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4번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로서 아까 원물 반환과 가액 반환이 있는데 우리가
가입하는 거면은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유류분은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이행 지체 책임을 집니다. 자, 5번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은 유류분 반환 청구는 시효로 소멸을 합니다. 따라서 그 상속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하지 않은 경우도 일단 10년이 지나면은 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올해 나온 것들 중에서요 문제를 이제 제가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올해 나온 것들 기출문제들 다 집어넣어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한 적어도 그냥 어느 정도 공부 좀 했다면 한 70점은 나와야지 않겠냐 민법이. 근데 좀 다소 이제 문제가 요즘에 수준이 다소 좀 길어요. 길고 그런데 그거는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출문제 속에 거의 기출문제 속에 한 70%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